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MZ세대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정확히 분류를 하면은 저도 MZ세대라고 하기는 하는데 뭐 제 나이 또래 중에 자기가 MZ세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사실 뭐 그게 뭐 나이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한 20대부터 30대 초반에 포함되는 이야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Z세대인 것 같고요. 제 전에 Y세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X세대가 있었고, 그 X세대 전에는 제 생각에는 그냥 운동권 세대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은 뭐 70년대 미국에는 히피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때도 히피 세대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지금 MZ 세대들한테 사람들이 뭔가 단체 활동이나 이런 조직 문화를 싫어하고 뭐 자기 개성을 드러내고 뭐 퇴사를 하는데도 거침이 없고 뭐 아무튼 이전 세대들이랑 참 다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옛날 세대들이 나왔었을 때 그 어떤 세대라고 하더라도 뉴스 기사들을 보면은 뭐 X세대도 똑같아요. 그때도 오렌지족 같은 게 있었는데 뭐 이렇게 개성을 중요시하고 남들과 똑같은 거를 싫어하고 뭐 조직 문화를 싫어하고 막 어쨌든 사실 지금 MZ세대를 얘기하는 거랑 예전에 뭐 신세대를 얘기를 하는 것들이 전혀 거의 다른 게 거의 없습니다. 물론 뭐 패션 같은 경우에는 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사실 그러한 특성들은 젊은 세대들한테 언제나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으면은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본적으로 텐션이 낮기는 하지만 제가 어리면 어릴수록 텐션이 좀 높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들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실수도 하고 뭐 그러는데 사람이 성장해 나가면서 저번에 실수한 것처럼 다음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를 하나하나 배워가잖아요. 마치 우리가 어린이집에 처음 가면은 옆에 있는 친구를 막 이렇게 때려요, 애들이. 그럼 선생님이 얘기를 하죠. 친구 때리면 안 돼. 때리면은 옆에 친구가 아파. 네, 이거 되게 당연한 건데 아이들은 진짜? 왜냐면 집에서 엄마랑만 있다가 다른 또래 친구를 만나는 게 처음이니까 거의 처음에 가리키는 게 너 그렇게 하면 옆에 친구가 어떻게 돼? 네가 그렇게 하면은 옆에 친구도 아야해 아니면은 뭐 마음이 아파 이런 거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어린 아이부터 어른이 된다라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근데 그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전부 다 사실은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은 남들에게 피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물론 그거를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역지사지를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결국에 나한테는 좋은 그 피드백으로 돌아오지 않는구나 해서 나이가 들면서 그거를 하나하나 절제해 갑니다. 뭐 그래서 공자님도 그런 얘기를 했죠. 불혹이라고 하잖아요. 마흔이 되니까 자기가 마음 가는 대로 하더라도 이렇게 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도덕적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없었다. 그 얘긴 반대로 말하면은 그 전에는 공자님도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그런 성인군자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실수를 경험을 하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상대방에게 어떻고 상대방에게 폐가 끼치면 나한테도 좋지 않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은 뭐 이렇게 식당에서 뛰어다니지 않는데 애기들은 막 뛰어다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또 애기잖아요. 뭐 그러면서 좀 엄마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식당에서는 뛰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어른이 되어가면서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도 제가 이제 20대에서 30대 초반일 때 사실 누가 잘 될지도 모르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온 것 같고 그때는 다 똑같이 생각을 해요. 우리 세대는 되게 특별하다. 그전 세대랑 되게 다르고 뭔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자,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어디 대표라든가 아니면은 뭐 꼰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아무튼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그 X세대입니다.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X세대들이 그렇게 노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날라리 같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그 X세대 그대로 지금도 그렇게 나이 들어서도 5, 60대에도 그런 식으로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일부에 자기가 그런 컨셉을 가지고 뭐 연예인이라든가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 거지, 실제로 그러면은 성공한 사람일 가능성들이 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70년대 히피 이 문화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때 막 자유롭게 하고, 그때는 특히 히피는 대마초를 하고 마약을 해야지 또 그게 멋이었어요. 근데 계속 지금 그분들이 이제 70대, 뭐 60대, 70대인데 지금까지도 마약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을 했을까요? 네. 히피를, 뭐 예를 들어 히피를 대표하는 미술 작가인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도 맨날 마약을 하고 있어요. 70대가 됐는데도. 그 사람이 성공한 작가가 되어 있을까요? 작가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뭐 직업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겠죠. 젊은 세대에서 뭔가 반항의 아이콘 막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걸로 인기를 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내가 예술이나 연예인을 했었을 때 내 이미지를 그렇게 하는 거지, 실생활에서도 계속 나이 들어서도 그렇게 하면은 그런 사람들, 뭐 성공한 사람이 덜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숙한 사회일수록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내 생각을 이해를 못해? 라는 편견을 가지고 편견과 맞서 싸우는데 본인은 세상을 굉장히 편견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네. 이게 그냥 젊은 사람들의 그냥 특성이에요. 어쩔 수 없어. 저도 그랬고 다들 그렇습니다. 근데 겪고 나니까 아, 그런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구나. 물론 나이를 들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상대방을 만났었을 때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이 보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저는 그 미디어에 보이는 모습과 실생활은 굉장히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이게 세상이 가난에 대한 가스라이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나 이런 데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은 없지만 굉장히 막 이렇게 행복하고 소소한 행복을 가지고 다들 오손도손 이렇게 잘 사는 것처럼 묘사를 해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맨날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도 불화가 있고 재산 때문에 다투고 막 나쁜 짓을 하는 온갖 사람들이 막 일삼아하고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잖아요. 근데 실생활을 살아보면은요, 사실은 좀 성공하거나 조금 돈이 있으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되게 친절하고, 네,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그냥 우리나라로만 하면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요. 국가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선진국을 가면은 아무래도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치안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자기 관리도 잘 되어 있고 그래요. 물론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 위험한 데들이 있지만 그게 약간 좀 이민자들이나 좀 그런 할렘가들 중심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나라의 수준에 맞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교양이 있네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개발도상국에 가서 개발도상국도 잘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럭셔리하고 뭔가 되게 인텔리전트하고 예의 바르고 그래요. 근데 굉장히 좀 못 사는 동네 가면은 온갖 사기와 막 지저분하고 사람들이 뭔가 뭐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관념도 없고, 처음에는 좀 불쌍하니까 막 돈도 주고 막 그러면은 막 와가지고 유튜버들, 여행 유튜버들 보면 아실 거예요. 못 사는 나라 갔었을 때 처음엔 약간 연민의 눈빛으로 보지만 나중에는 좀 진절머리를 치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재산이 좀 있는 집일수록 이혼율이나 아니면 가정 불화율이 떨어지고 돈이 없는 가정일수록 가정 불화 확률이 좀 높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항상 미디어에서 돈 많은 사람들은 나쁘고 돈은 많지만 행복하지 않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은 없지만 행복하게 묘사가 되느냐? 저는 이거는 뭔가 보상 심리를 위한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은 자부심이 있어야지 살아갈 수가 있어요. 북한 사람들은
우리보다 못 살고 북한 사람들도 우리가 남한보다 못 산다는 건 알잖아요. 근데 그거는 경제적으로 못 산다라는 거지.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뒤처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잘 사니까 북한 사람보다 우리가 낫지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아마 쟤네들은 돈은 많지만 우리가 정신력은 더 강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나는 뭔가는 없지만 나는 뭔가가 없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나은 뭔가를 가지고 있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체제가 뭔가 폭동이나 그런 게 일어나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봤었을 때는 야 쟤네는 도대체 왜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는 미국처럼 아직까지 돈이 많지는 않지만 쟤네 봐라 총기도 있고 막 맨날 살인 사건에다가 그런 거 보면은 우리는 막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때만 보더라도 각자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방역 시스템을 보게 되면은 다 달라요. 나라들마다 자기가 잘했대. 우리나라는 우리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각자 나라들마다 자기네 나라들이 다 잘했다고 생각해. 방법이 다 달랐잖아요. 우리는 또 우리가 제일 잘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딴 나라에서 팬데믹 그거 안 좋은 것들만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그 나라에 가서 물어보면 대부분 우리나라가 더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어찌됐든 너네는 가난해서 행복한 거야.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올라가면은 저렇게 가정도 안 좋고 돈이 많다라는 건 괴롭고 행복과 멀어지는 거야 라는 거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진짜 진리인 것처럼 알고 있어요. 네. 데이터로는 전혀 다른 것들이 나오고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 보더라도 당연히 생활 수준이 높은 동네가 치안적으로도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기본적인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당연히 뭔가 사람들이 어디 가서도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어디 가서도 일을 잘하고 하잖아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갑자기 얘기가 조금 밖으로 새어나갔는데요. 아무튼 사실 젊었을 때는 세상을 봤었을 때 그런 편협한 시선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스스로가 세상이 만들어낸 약간 뭔가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휩싸였을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뭔가 새롭고 뭔가 이렇게 좀 열려있고 좀 진보적이고 막 이런 것들을 안다라고 하지만 사실 많은 것들은 그냥 이 사람들이 옳게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이 그냥 가십거리로 기사거리로 소비되어 버리는 이상한 문화를 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MZ세대라고 사실 이전 세대랑 다를 것도 없고요. 저는 뉴스에서 보면은 뭐 요즘에 학교 폭력이 뭐 어쩌다 그러는데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뭐 갈수록 세상이 뭐 각박해지고 뭐 그런다. 저는 옛날부터 세상은 그랬고 어떻게 보면 옛날에 학교 폭력은 더 많았고요. 이상한 일도 옛날에도 많았어요. 그냥 언제나 지금 신세대들은 뭔가 이전 세대랑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 전에 신세대들 지금 자기들이 젊었을 때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 이야기는 뭐냐면요. 예전에 아주 반항적이고 뭔가 좀 기존 세대에다가 이렇게 좀 다르게 하고 막 그랬었던 세대들도 나이가 들었을 때는 사실은 다 비슷해져 갑니다. 네.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의 구조나 그런 것들도 되게 비슷한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역지사지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불쾌하겠지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싫어하겠지 이런 것들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럴수록 당연히 반항적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사회 시스템에서 이렇게 거부하고 무조건적으로 막 이렇게 내 주장만 내세우고 이런 사람은 나중에 성공하기 힘들어요. 제가 항상 미술시장뿐만이 아니라 어디든 그럴 거예요. 내랑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적으로 돌릴 이유가 없어요. 뭔가 세상의 편견을 가지고 옳고 그른 걸로 나누는 거는 실상 아무런 도움이 잘 안 됩니다. 그거는 목표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나뉘어지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판단하고 사람을 만나거나 뭘 또 하기도 전에 옳고 그름을 정해놓고 세상을 하게 되면은요 나중에는 내가 그걸 옳다고 믿다가 나이가 들고 나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자기 목표에 따라서 갔던 사람들이 되게 앞서 나가 있네라는 거를 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결국에는 어떤 신세대든지 나이가 들었을 때
내 맘대로 할 거야. 뭐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남은 배려를 하든 뭐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한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은 뭐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잘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해서 나이를 먹으면서 변화가 되는 거죠. 나이를 먹어도 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적어도 제가 아는 미술 작가 선생님들 잘 되신 분들을 보면은 전부 다 굉장히 겸손하시고 자기 소양도 있고 자기 철학도 있고, 물론 이미지 자체로는 조금 반항아적이거나 아니면 촉톡톡 튀거나 그러신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만나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시는 걸 보면은 그런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다 깔려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비즈니스 마인드는요, 뭔가 계산적이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뭐 계산적인 것도 제가 옛날에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남에 대한 배려가 갖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때리면 친구가 아프다라는 걸 배웠듯이,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역지사지의 것들이 쌓여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MZ세대들도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게 쌓여가고, 그리고 당연하게 5, 60대가 되면은 꼰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들을 다시 또 신세대들에게 너희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성공하지 못할 거야, 너희 그렇게 하면은 다시 너네한테 안 좋게 돌아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젊은 세대들한테는 꼰대처럼 그냥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5년 전? 그럴 때 젊은 사람들한테 욜로 같은 게 되게 유행했잖아요. 그 욜로족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욜로족들은 골로 갔죠. 그냥 그렇게 뭐 여행이나 한번 갔다 오면 모르겠지만, 진짜 다 놀아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때 착실하게 일해가지고 착실하게 회사 다니고 아니면 착실하게 자기 사업하고 착실하게 작업했었던 사람들이 지금 잘 살지, 욜로 해가지고 몇 년 해외에서 놀고 와가지고 뭐 경력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한데 그게 어떻게 잘 되겠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뭐 여행 유튜버라든가 여행 작가가 돼서 잘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는 그러한 욜로를 이미지로 만든 연예인이나 예술가한테만 통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분야로도 성공을 했다라는 거는 그 사람은 굉장히 성실했다라는 거예요. 한 2, 3년 전에는 또 젊은 분들한테 퇴사 열풍이 불었어요. 퇴사하고 퇴사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유튜브를 찍는 것도 굉장히 또 유행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퇴사하는 건 사람들이 퇴사하는 거 뭔가 멋있어 보이니까 좋아요도 눌렀는데, 퇴사에는 더 이상 얘기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퇴사를 해가지고 뭔가 자기가 하고 싶었던 자영업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꿈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펼쳐나가면 모르겠지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사람들이 퇴사하는 게 되게 인기가 있고 멋있어 보인다라고 해서 자기도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퇴사를 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할 거예요? 네. 아니 뭐 어차피 뭐 돈은 벌어야 되는 거고,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그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키워놨는데 뭐 부모님한테 용돈이라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유행에 편승해가지고 퇴사를 해봐야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지? MZ니까 지금 뭔가 어떤 트렌드에 따라가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예술가나 연예인이거나 하면은 그런 트렌드를 주도하는 뭔가의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면은 그래도 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삶의 태도에서는 역지사지의 마인드를 가지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성실하고 뭔가를 꾸준히 하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3000년 후에도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그런 근거, 뭐 미술 작가가 그렇게 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채널에서 워낙에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별거를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고 어느 정도씩 하는 거, 그런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몸매 관리하는 거 적당히 먹고 운동 매일매일 하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못하는 사람이 원래 95%잖아요. 세상의 진리,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는 단지 지금 나온 게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항상 비슷한 얘기는 항상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뭔가 새로운 뭔가가 있고 그러지 않아요. 물론 트렌드는 바뀌지만 사람의 근본적으로 하는 거는 변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계속 똑같은 얘기하네요.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를 하면서 그런 비즈니스 마인드를 쌓아가야지 된다. 뭐 젊은 트렌드로 뭐 욜로에다가 뭐 퇴사에다가 이제는 뭐가 트렌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휩쓸려서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할래,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남들이 하는 거 보니까 일하기 싫어가지고 이게 일하기 싫은 게 내가 하고 싶은 건가 보다라는 착각에서 그렇게 하는 것들은 참 피해야 된다. 네, 아무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MZ 세대 작가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